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노동적 간부란 태어나는 게 아니고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조직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목이 이제 매력있는 간부가 되자. 누구나 다 매력있는 간부가 되고 싶죠. 존경과 추앙을 받는 간부가 되자. 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비난받고 배척받는 게 아니라 존경받고 믿음을 받는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큰 보람과 긍지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매력있는 간부가 된다고 할 때 우선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게 아니고 그 면모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간부의 품성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다른 말로는 간부의 품성을, 그러니까 일반화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뭘까요? 인품이죠. 인품. 사람의 품격, 품성 이렇게, 덕성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걸까? 크게 보면 5가지입니다. 간부는 신념이 있어야 된다. 2번째는 충직해야 된다. 3번째가 솔선수범해야 된다. 4번째가 동지애가 있어야 된다. 5번째가 문화성이 있어야 된다. 문화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5가지를 보통 드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의 정의가 뭘까? 다른 말은 이제 믿음 이런 거겠죠. 그럼 믿음은 어떤 걸까요? 그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은 어떤 걸까요? 믿음은 이것도 타고난 게 아니에요.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어떤 걸까요? 믿음이란 정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요. 믿음은, 신념이란 오지 않은 미래를 지금 보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간부의 자질 중에 보통 이제 이런 걸 쓰죠. 지도자의 자질, 예지 이러거든요. 예지가 영어로는 forecast인데, 예지는 미리 본다, 미리 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념은 어떤 거냐면 이미 실현이 되어가지고 한 것은 누구나 다 따라하죠. 가령 군부독재 시대에 민주주의의 신념이란 뭐냐면 군부독재 시대는 가고 민주주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현재는 독재 시대이지만 민주화가 될 거다. 민주주의가 올 거다. 그걸 신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신념은 타고나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럼 신념은 어떻게 형성해야 될까?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안 복잡해요. 왜 안 복잡할까요? 신념은 어떻게 형성해야 될까?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게 철학적으로는 인식론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진리를 인식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이런 거죠. 그 인식론은 1번 구조에 대한 인식을 한다. 이거 핵심 구조예요. 그러니까 현상이 아니라 이면에 무슨 일이 있나 이런 것이고요. 2번째 단계는 아주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2번째 단계는 보통 이제 분노, 아까 말한 걸 증오, 부당한 증오가 아니라 증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뭔가 부당하거나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인식하는 것이고, 2번째는 그래서 부당한 게 아니라 정당한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노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동물처럼 살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인간이 분노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의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분노 없다면 적응하고 살아가는 거죠. 적응하고 살아가면 동물이죠. 세 번째. 그다음 3번째 단계가 이제 실천이죠. 왜냐하면 나의 인식이 과학적인가 하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하면 해보니까 되는구나 이를테면 이런 거.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보니까 필요하다고 내가 인식을 해서 실제로 그래 부당한 처우에 분노해갖고 내가 해봤는데 시정이 되는구나 해야지만 신념을 갖게 되죠. 아니 옳다는 것이 대중화 되려고 그러면 그래 조합원의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걸 내가 집행부에 가서 노동조합의 안건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단체를 교섭하고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은 이게 맞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반면에 잘못된 인식은 실천해보니까 안 맞더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걸 다시 교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학습의 과정을 시행착오. 영어로는 이제 이게 러닝 임팩트인데 트라이얼 앤 에러 이러잖아요. 시도를 해보고
에러인가 맞는가를 통해서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신념은 타고난 것이 아니다. 세상 만물이 변하는 신념과 사람과 생각도 변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흔히 변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신념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심이라는 얘기예요. 초심. 내가 간부를 처음 할 때 그 마음. 우리가 첫눈 그러면 다 깨끗함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초심. 그런데 변하는 것이 맞거든요. 다만 이 초심이 어떻게 건강하게 발전하는가 이렇게 돼야지 이게 변질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게 자기 올바른 방향으로 해놔. 신념을 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핵심이 혼자서 돛 닦는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단련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단련에서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하게 생각할 게 시행착오예요. 가령 예전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외국어를 공부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영어 공부 양과 시간 투자한 재원에 비해서 다 독해, 문법, 영작 이런 건 잘해요. 근데 스피킹을 잘 못해요. 히어링이 잘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시행착오를 들고 있어요. 왜? 아니, 틀려봐야 오래 기억할 건데 사실은 이런 것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대로 쭉 가게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마도 길치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전부 내비를 보고 길을 찾는단 말이에요.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아니 걸어갈 때에도 만일 이후에 내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나 이게 이런 거죠. 그게 이제 학습 효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념 관련해서 그래 오지 않은 미래를 확신하는 것인데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그래 끊임없이 배워가는 것이다. 또 실제로 배워가면서 그것이 더 굳건해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해보니까 맞구나. 그럼 더 단단해지죠. 또 하면 할수록 이게 맞다는 게 옳구나. 이게 첫 번째죠. 그래서 간부에게 신념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뭘까요? 사실은 전인미답의 길 또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곡절이 생겨요. 곡절이. 그럼 곡절이 생겼을 때 사람들한테는 파도가 일고 아니 일면 배가 흔들릴 거예요. 그걸 뭐로 동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요할 때는 어떨 거예요? 부장님 이게 맞아요? 왜? 뜻대로 잘 안 되니까.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야간 산행을 하면 초행길은 오늘 산행 대장이 중요한 건데 뒤에 가다가 자꾸 목표가 안 나오면 아니 30분 하면 온다는데 왜 안 나타납니까? 그럴 때 중요한 걸까요? 간부의 흔들림 없는 곧 나온다. 그래서 간부 표정을 딱 봤더니 벌써 간부가 눈빛이 흔들리면 좌우는 이게 아닌가 보다. 바로 느껴요. 간부의 신념이 중요한 거. 간부에게 신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전인미답의 길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포장도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전인미답은 개척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개척을 할 때는 이 포장길을 가는 게 아니라 길을 내가기 때문에 늘 사람들에게 동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중요한 게 간부의 눈빛인데 그 눈빛은 무슨 이 아이맵을 통해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신념의 반영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가 그와 아주 이제 연관되기도 한 건데 두 번째가 뭘까요? 충이 뭘까요? 충. 마음의 중심. 굳건하다. 지금 뭘까요? 우직하다. 직선으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충직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사실은 벌써 예견이 되죠. 충직은 어떤 걸까요? 신념이 흔들리는 농부이란 충직은 집행이 흔들림 없다. 그런 뜻이죠. 왜? 누구나 처음에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뭔가 난관에 봉착하면 왔다 갔다 하거나 동요할 수 있죠. 그때 난관 앞에서 집행을 구람없이 하는 것. 그게 사실 충직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충직성의 후인형은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충직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눈빛이 흔들림이 없더라도 이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동요하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답부를 하게 되면 충직성이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의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양심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내면을 말하거든요. 온전히 자기 것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가령 회의 결정상으로 이것을 조직부장님이 하기로 했다 그러면 조직부장님은 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고 노조로부터 위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내 것으로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집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위원장님이 하라고 했는데 저는 잘 몰라요. 이런 순간 노조가 깨져요. 이러는 순간 대우가 무너져요. 충직이란 뭘까요? 양심은 내면을 온전히 자기 것이 돼야 된다. 자기 것이 안 되면 책임을 완수할 수 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직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나타날까요? 그렇죠? 핵심이 그죠.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데 나타난다.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길을 내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뭘까요? 사실은 창의성이에요.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동물과 인간을 비교하면 동물과 인간이 있어요. 인간은 동물은 본능으로 움직여요. 인간은 의식 따라 움직여요. 그렇죠? 그다음 동물은 본능 따라 움직이니까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가 이게 돼요. 그럼 인간은 이걸 어떻게 개조하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왜? 필요는 발명의 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불편한 게 있어. 부당한 게 있어. 그걸 내가 나서서 바꾸지 않게 되면 반드시 내 후임자 똑같이 겪게 돼 있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그게 결국 개조를 해야 되잖아요. 개조를 하려고 그러면 기존의 이 완강성이 왜 필요하냐면 기존에 어떤 잘못된 것이라도 그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관행대로 하는 것이 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윗사람. 그 누군가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조라고 하는 건 깨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을. 이의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기존의 것을 반대를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저항을 넘어서려면 그걸 그렇죠. 집행이 끝까지 완강하게 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간부가 그럴 때 간부들이 조합원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신념과 긴밀히 연루돼 있죠. 신념이 의식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집행의 영역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세 번째가 솔선수범이죠. 이건 사실 간부는 맨 처음에 얘기했어요. 간부를 정의할 때 간부가 어떤 사람인가? 모으는 사람이다. 의견을 모으는 사람이다. 두 번째가 간부가 앞서 수행하는 사람이다. 지시하는 사람, 명령하는 사람, 뒤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존경받는 간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조직이나 노동조합뿐만 아니고 가정사도 똑같아요. 친구들 사이에 똑같아요.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경정심이나 솔선수범은 앞장선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솔선수범 관련해서 아까 이제 우리가 충직은 양심 그랬잖아요. 그럼 이 양심은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의하는가 하면 어떤 걸까요? 양심은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양심이란 어떤 것일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공직사이건 우리사이건 부정과 비리를 없애는 방법, 뇌물과 이런 걸 없애는 방법은 자, 부정행위를 대낮에 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합니다. 바람도 내놓고 피하라고 아무도 안 합니다. 어디서 할까요? 음침한 데서. 지하 주차장. 무슨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죠? 양심은 뭘까요? 어두운 곳에서 혼자 있을 때 생각해봐도 이건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솔선수범을 구현하는 데서는 저걸 구현해야 되는데 구현의 첫째가 뭘까요? 어떻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사실은 뭘까요? 양심이죠. 누가 보건 안 보건. 왜? 보는 데는 다 열심히 하죠? 그렇잖아요. 응? 보는 데서는 다 건전한 것 같죠? 문제는 안 보일 때지. 그렇죠? 누가 뒤에서 보고 있으면 모니터에 항상 일하고 있는 거죠? 안 볼 때는 주식을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동영상을 보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국회의원들도 기자들이 멀리 사진 찍어갖고 세상에 본회의장에 앉아갖고 뭘 검색하고 있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뭘까요? 그러니까 솔선수범이 뭘까요? 시켜서 의무로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다른 동료의 짐을 덜어주고 내가 나서서 하는 것이 솔선이다. 이건 뭘까요?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실현됐을 때 보람 있기도 하지만 사실 농사와의 비유하면 이게 뭘까요? 농사하고 비유하면 동료의 짐을 덜어주고 내가 먼저 하는 것이다. 이태면 이런 거예요. 누구나 다 지금 가을입니다. 풍요의 계절별이에요. 그런데 가을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름의 비바람과 풍수해를 이겨야 돼.
여름이 있기 전에 뭐가 있을까요? 봄이 있어요. 누구나 다 가을. 더 나아가서 이제 풍요로운 겨울을 휴식이죠. 원하죠. 누구나 다 이걸 원해요. 원해요. 그런데 가을과 겨울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아, 그렇구나. 봄이 있어야 되구나. 씨앗을 뿌리고 가꿔야 이게 가능하다. 그게 뭘까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솔선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간부론의 이 간부의 인품 이런 얘기 하게 되면 가끔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야, 이거 무슨 도 닦는 얘기 아니냐. 맞아요. 도 닦는 거예요. 다만 도를 어떻게 닦는 거예요. 선을 하는 사람들은 참 선해서 어느 날 갑자기 득도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가 도를 닦는다고 하는데 도가 별거 아니에요. 도가 길 돋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도에 일어나요? 어떻게 도에 일어나? 저는 지난 40년 동안 이제 뭐 사회운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아, 이게 참 도구나. 저는 운동을 통해서 혹은 간부 생활을 통해서 그렇죠. 이른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뭘까요? 인품이 완성돼가는 과정이다. 그런 뜻이죠. 사람의 풍문은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타고난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을 하면서 갈고 닦아진다죠. 그래서 내가 정말 노동자 간부를 안 했더라면 전혀 깨닫지도 못했고 전혀 경험하지도 못했고 미처 알지도 못했던 것을 깨닫고 또 그런 생활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공부란 다름으로부터 배우는 거다. 그래서 더 많은 다름을 내가 다 포용할 수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훨씬 풍요로워지고 다채로워지고 개방적이 되죠. 그러고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10년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다. 인생을 배웠다. 이제 내가 이제 좀 철이 든 것 같다. 이제 사회를 좀 알 것 같다. 이렇게 되겠죠? 마치 이제 부모가 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어떤 의무 이전에 그렇죠. 새로운 하나의 길을 닦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명심할 게 이런 거죠. 내가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동지애인데 동지애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점이 그런가 하면 동지애, 다른 말 뭐 동료애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우애, 뭐 화목 그런 것이 수 있겠는데 첫째로 중요한 것은 동지가 있어야 나도 있다 이런 건데 이건 어떤 거냐면 사실 쉽게 말하자면 그냥 그 우리가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가족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 사이에는 이해관계를 안 따지죠? 아, 물론 따지는 경우가 있죠. 뭐 유산 상속을 둘러싸고. 근데 그건 유산이 있을 때 얘기고 그렇잖아요. 그럼 부모님 안 계실 때 생기는 일이고 가족은 사실은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령 사랑, 우정. 그래서 자본주의 하에서 사실은 정말 소중하고 고귀한 것은 어쩌면 가격으로 환산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정이 얼마짜리인지 사랑이 얼마짜리인지 안 따지죠? 그런 것처럼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간부들이 이게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존재론 문제이기도 한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사람이나 사회를 이해할 때 그걸 개별적 존재, 개체적 존재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가령 부부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인식론사로는 따로예요. 둘이 하나가 돼서 부부가 된 거죠. 그 부모와 자식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없는 부모는 없죠. 부모가 없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인식론사, 그러니까 인식상 이 두 개를 개념적으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지 이 하나가 부부고 이 하나가 부모 자식인 거거든요. 그러면 통지관계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은 사실 비영리 조직이 대표적인 조직이에요. 뭘까요? 영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추구할까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죠. 그럼 그 행복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노동조합 사실은 자본주의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야, 힘이 있으려고 그러면 보통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해? 세 가지가? 그냥 속된 얘기에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돈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돈이 있으면 최소한 부반장은 하죠. 학급 미활해야 되니까. 두 번째가 뭘까요? 권력, 빽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예전에는 학벌이 있어야 한다. 이게 3대 가방끈 중에 이것도 가방끈이었잖아요. 이게 어떤 말이에요? 근데 노동조합 이게 아니에요. 어디를 봐도 노동조합 아니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럼 노동조합 도대체 어디로 힘이 나오냐? 힘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다 배웠죠. 핵심은 단결이잖아요. 노조의 생명이 생겨요. 그러니까 단결의 생명, 단결하면 죽은 거고 단결하면 흩어지면 죽는 거죠. 그렇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구호가 무슨 이승만 구호가 아니고 사실은 단결권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럼 단결의 핵심은 문제는 단결이 되려 그러면 보세요. 훨씬 많은 동심원에 많은 사람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원심력이 아니라 구심력으로 작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 이게 원심력이 아니라 구심력으로 작용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강한 중심이 있어야 되죠? 이게 중력이잖아요. 강한 중심이 있어야지만 훨씬 많은 걸 모아내고 포용할 수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게 간부들 사이의 동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와 고락을 같이 하는 정도가 내부가 단단하게 돼 있어야, 중심이 단단해야 훨씬 많은 대중을 포용할 수 있다. 문제는 뭘까? 여기서 핵분열이 일어나고 아사리판이 벌어지면 이건 이미 이제 풍비박산이죠. 그래서 동지애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동지애는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일상적으로 아끼고 도와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동지애는 무엇보다 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핵심인데요. 그래. 실천. 이게 뭘까요? 투쟁과 실천의 다른 말로는 뭐 행복의 요람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함께 겪은 사람. 그래서 동지애를 어떤 사람은 약간 그 남성적인 표현이 하는데 이걸 전우애다 이렇게. 전우애가 뭘까요? 고생을 같이 해본 사람.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군대에서 고생을 같이 해본 사람. 또 뭐가 있을까요? 감옥을 같이 살아본 사람.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 어려움과 시련을 같이 겪어본 사람들, 그 속에서 사실 길러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평가를 할 때에도 중요하게 평가해야 될 게 뭘까요? 일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가령 임금을 우리가 5% 올리겠는데 그게 4.5%, 4.9%는 중요하지만 임금을 설령 4.9%를 올리긴 올렸는데 사람 관계가 그 과정에서 깨져가지고 내가 다시는 저 위원장을 안 한다 하면 실패한 거예요. 비록 5%인데 진짜 3%만 못 얻었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동지를 얻었다면, 집행부 내부의 단결이 더 돈독해졌다면 이 투쟁은 그래, 이번에 힘을 쌓아서 내년엔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실리나 실무에 치우치기 쉬운데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사실 다시 또 나옵니다. 왜 이게 거듭 강조되는가 하는 것은 그게 뭐예요? 우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 뭘까요? 우리는 돈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뭘까요? 내가 노동조합 간부를 3년 했는데 동지가 많아졌는지, 기존에 있던 인간관계도 깨져갖고 내가 다시는 내가 저 동네 쳐다보고 오줌도 안 넣는다 이럴 건지. 보통 군대 제대하면 그러죠. 내가 저 동네 쳐다보냐 오줌도 안 넣는다 이런 그런 우스갯이고, 감옥 출소한 사람 내가 저 동네 보고는 침도 안 뱉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기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린 문화성이 어떤 거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화가 사실은 인간성, 인성의 한 표징이에요. 자연에는, 동물에는 문화가 없죠. 인간만 문화생활이에요. 그래서 문화성은 어떤 걸 말하는가 하면 이를테면 자유는 이 뭐예요? 40대, 50대 중에 가장 시청률이 막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왜? 사회생활 지치고 상처받아가지고 전부 저걸 한번 해보자. 근데 그걸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걸 실현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욕망은 이렇게 크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못하니까
스스로를 신비민으로 규정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건전한 문화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건데요. 그래서 문화생활은 첫째, 노동자 문화생활은 소박해야 되고 함께하는 게 좋다고. 특히 건전한 문화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화생활을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풍성한 문화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생활이 풍요롭지 못해요. 노동자 서민의 대표적인 문화생활이 뭘까요? 우리 노동자들에게.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80%가 노동자라고 했잖아요. 노동자의 문화생활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음주예요. 흡연이에요. 대표적으로 한번 음주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음주가 우리나라는 사실은 러시아 빼고는 1인당 그 음주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유럽에 비하면 거의 막 2배, 3배 이쯤 돼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술 인심, 담배 인심이 후해요. 그렇죠? 회의하다 막 격하게 싸우다가도 쉬는 시간에 담배 피러 가면 담배는 다 나눠 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런 정도의 인심이 후한데, 문제는 이 음주가 왜 그렇게 했는가 생각해보세요. 현진 간에 술 권한 사유란 말도 있고, 그런데 왜 음주 그럴까? 이게? 왜 우리가 독한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여유가 없어서 싸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왜? 술 마시는 게 싸죠? 낚시를 하려면 낚시배 빌려가지고 가는데 그게 또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렇죠? 캠핑카를 타고 다니면 어이구, 그게 또 기본 장비가 또 얼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그래서 노동생활이 전제가, 그러니까 문화생활 하려면 전제가 뭘까요? 노동시간 단축이고 저녁 있는 삶이 가능하려면 장시간 노동 해방되는 것이 전제다. 그런데 실제 어떤 점을 강조하려고 했던가 하면, 건전한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실제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일도 잘해요. 또 일을 맡기면 아주 깔끔하게. 그런데 말입니다. 안으로 골병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노동관이에요. 그러니까 가치를 낳는 원천이 노동이다가 아니라, 건전한 노동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렇게 드러나요. 나는 어쨌든 노동을 통해서 정당한 소득을 하겠다. 그게 노동소득이에요. 그럼 그것과 반대되는 게 뭘까요? 불로소득이라는 게 있죠. 불로소득이 뭐예요? 노동이 아니라 돈을 굴리는 거죠. 어떻게? 주식, 코인, 채권. 보시겠습니다. 불로소득에 관심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노동의 가치를 소고기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주의 사회 투자하고 투기 차이가 뭐예요? 이윤이 적정하면 투자고 이윤이 너무 많으면 투기예요? 이건 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통점은 뭐예요? 불로소득이다. 특히 이제 우리 사회가 거의 이제 부채 경제로 가고 있잖아요. 부채. 자본주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자본주의 회계는 자산을, 자본가가 사업을 할 때 자기 자본 더하기 뭐로 돼 있어요? 부채를 자산으로 채. 무슨 뜻일까요? 이걸 마치 미덕처럼 치는. 이걸 달리 어떻게 표현해요? 이걸 신용이라고. 신용이 좋다고 무슨 뜻이에요? 부채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결국 이런 데 물게 되거나 거기에 영향받게 되면 사실은 노동조합 활동이 무익해져요. 왜요? 노동조합은 노동이 존중받다는 게 노동조합이거든요. 노동을 존중하자는 건데, 노동은 존중받을 가치가 없고 결국은 이거밖에 없다 라고 하게 되면 노동운동 자체를, 노동조합 자체를 사실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성이 이만큼 중요하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능력주의인데, 능력주의 최근에 화두죠. 능력주의는 자본주의 경쟁은 정당한 사상인데, 자본주의 경쟁이 뭐겠어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죠. 그러니까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런데 성공을 흔히 하려면 돈 벌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능력주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에도 이게 간부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능력을 키워야 된다. 물론 나중에 보면 실력 있는 간부가 대자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최고로 치게 되면 사실은 간부에게는 진짜 노동자 간부를 하는데 능력이 이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양심이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능력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 위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능력 위주로 사람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응? 인격이 뭐예요? 사람의 가격이죠? 이걸 연봉으로 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인간의 동물이 되죠? 기계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죠. 노조 간부를 능력 위주로 치부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끼리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능력 위주로 선출하게 되면 능력 때문에 상처가 돼요. 능력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성찰이 돼 있잖아요. 이게 성찰을 한자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구성이 어릴 소의 눈목이죠. 소년의 눈으로 들여다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태는 능력을 편하게 해주는데 능력주의 풍토와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게 되죠. 왜? 200대 2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의 위너를 위해서 99명이 루저가 돼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참 199명이 루저가 돼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능력주의가 연대와 단계를 해치는 폐단은 되겠죠. 왜? 나머지가 탈락자가 루저가 되니까. 그래서 능력주의 극복할 대안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거겠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됩니다.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한 명의 위너를 위해서 수십 명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가령 이제 신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우려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끝나버렸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가 끝나버렸다. 그래서 개천에는 이제 용은 없고 지렁이만 산다. 그래서 신분 상승에 사다리가 끊겨버렸다.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 꽤 있죠? 그런데요. 신분 상승에 사다리를 타서 용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등용문. 그렇죠? 승천이란단 말이에요. 소수였어요.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회는 뭘까요? 성공한 위천장을 깬 용이 아니라 지렁이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소수의 성공한 용을 위해서 지렁이는 바닥에서 밑밥이나 깔고 있는 세상. 그건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신분의 사다리가 끊겼다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면 지렁이도 행복할 수 있는,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건 그게 사실은 이제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노동조합 간부가 갖춰야 될 그런 인품, 덕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